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서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데 오늘 와서 또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주제책이 있는데 이거 직접 선생님 고르신 책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직접 저자분의 소개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주로 에세이 위주로 해서 자연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런 책을 주로 썼는데 이 책은 경영 책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도 그랬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역분들하고 상태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사실은 직접 나눠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조금 차가운 대접 약간 받다가 시간이 가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걸 그냥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계명은 뭐냐면 이를 악물고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웃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말을 점점 많이 합니다. 지도자가 입을 열면 성원들은 입을 닫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직의 창의성 차원에서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를 악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조직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훨씬 좋은 일입니다.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제가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제 수행비서가 가끔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럴 정도로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떠들어버리면 제가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작은 조직이든 책임을 맡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천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라던가 다양한 질문들 이렇게 받아볼 건데요. 뭐 질문 열어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거 책 읽으면서 제일 공감도 되고 인상 깊었던 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요즘 환경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뜨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작은 개인이 자연과 공생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라든지 혹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금 현대인으로서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뭐 흔히 많이 하는 얘기들 몇 가지 제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학교를 늘 걸어 다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차를 몰지 않고 걷고 뭐 지하철도 타고 뭐 하고 해서 전 BMW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버스, 메트로 그리고 걷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제 가방에나 제 코트 속에는 언제나 접은 장바구니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가면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전화하고 뭐 사오라 그러는데 아유
없네. 그리고 들리면 우리 동네 가게에 있는 분들이 저를 엄청 골려 먹어요. 어떻게 교수님이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시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 생태계를 보존시키는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모셔서 국립생태원에 침팬지 연구 오래 하신 제인 그달 선생님. 제인 그달 선생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어떤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럼 언젠가는 바뀐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장이 좀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도 돼 있고 구성원들이 알아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만 정하고 이렇게 가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성원들의 책임을 항상 존중하고 이런 자세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어떤 예외적인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2계명으로 내놓은 게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하라.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짚어놓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이 어디라는 거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저게 우리가 갈 길이야 하는 거를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게임은 실제 할 때는 리더로서 나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뒤로 빠져서 그치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나오시는 작가님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거든요. 네. 여기 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네. 좋은 양서를 좀 추천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은요. 어느 날 책방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어요. 제목에 그냥 놀랐어요, 일단. 사실은 제가 영어책으로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요. 영어책으로는 Chance and Necessity라는 제목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냥 대본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Chance? 이거 우연이고 Necessity? 그건 필연인데 뭐 이따위 책이 다 있어? 세상을 그냥 다 설명해 버리려고? 이 세상은 필연 아니면 우연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방진 책이 다 있나? 그리고 뽑아서 사가지고 이제 영어 사전 들춰보면서 한 달을 읽어봐야 뭐 이만큼밖에 못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책이더라고요. 전 처음에 철학책인 줄 알고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물학자가 쓴 거더라고요. 생물학을 하면 철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 책 때문에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책이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지니지니라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저 소설가 정유정 씨의 책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아는 분이 아닌데 저 들어오셔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영장류를
이렇게 주제로 한 어떤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장류를 좀 관찰하고 볼 수 있고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뭐 이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일본의 영장류 연구소에다가 제가 소개를 해서 워낙 그쪽하고 제가 많이 뭘 하니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가 또 독일도 갔다가 뭐 이랬고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저는 보노보를 침팬지와 굉장히 가까운 영장류거든요. 보노보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 몰라도 가서 이제 보노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고백을 겸해서 하면 저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시 쓰고 소설 쓰려고 그러다가 그 길로 못 가고 잘못해서 과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저도 소설을 써볼까, 뭐 시집을 내볼까, 뭐 이런 꿈을 꾸고 사는데 이 정유정 작가를 도와주면서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그 고백을 하려고 이 책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 뭐 오래 걸리지 않냐? 마이크 이거 필 걸리지 않아요? 세상 행복한 표정이시네.